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일제가 우리 대한제국의 주권을 어떻게 빼앗아 갔는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한제국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요. 크게 두 갈래로 나눠져요. 의병운동 같은 무장투쟁, 그리고 실력을 쌓고 공부를 하자고 하는 애국개몽운동 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이번 시간에는 같이 들고 싸웠던, 총과 칼을 들고 싸웠던 의병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의병이 있습니다. 의미의병은 1885년에 이제 시작이 돼서 의미년을 시작해서 의미의병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들고 일어났냐? 일단 의병이 뭔지에 대해서 보면 의병은 나라의 군대가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들고 일어난 사람들을 의병이라고 해요. 의미년에 그럼 사람들이 왜 들고 일어났을까? 당시에 그 나라의 어머니죠. 명성황후가 일제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계속 이제 청나라한테 붙어도 청나라도 힘도 없는 것 같고요.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려는 것 같고, 그럼 우리는 누구 손을 잡아야 될까라고 이제 대한제국 정부에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선택한 국가가 러시아였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러시아하고 접근하는 게 아닐 것 같겠죠. 그래서 이 러시아 친러파의 수장을 명성황후로 보고 명성황후를 죽였습니다. 그게 바로 의미사변입니다. 한 나라의 어머니를 일본의 한 낭인이 와서 죽였어요. 근데 낭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 국가에서 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의미 개혁을 하면서 머리를 자르자는 단발령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들고 일어났던 게 바로 의미의병이에요. 우리 그 왕의 어머니 황후죠. 황후를 죽이고 머리까지 잘라라. 당시 조선사회는 성리학 사회였기 때문에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수치스럽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내 몸에 난 것들, 뭐 털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칼을 대서는 안 되는데 이거를 자르라고 하니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반발했던 대표적인 계층이 바로 성리학을 깊게 공부했던 유생층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특징은 의병장 있죠. 의병을 이끌었던 의병장 리더가 유생이었어요. 이 유생층이 의병들을 이끌고 들고 일어났던 그런 특징이 있고, 대표적으로 유인석 그리고 이소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유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들고 일어났는데 당시에 의미사변이 일어난 후에 고종이 어디로 피난을 갔다고 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간 아관파천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종이 아관파천을 간 다음에 이제 유생들한테 단발령 취소할게. 그러니까 너네도 해산해 라고 해산을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잖아요. 왕말, 황제 말은 또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해산하겠습니다 해서 의미의병은 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05년에 을사조약이 맺어지면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일제가 대한제국을 이제 침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한 번 더 일어나요. 그게 바로 을사의병이에요. 1905년쯤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을사의병이라고 부르고요. 이 을사의병의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최익현, 민종식, 그리고 신돌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익현, 민종식은 양반이었고요.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 정읍이라든지 순창에서 활약을 했고, 민종식은 홍주성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신돌석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평민의병장이었고요.
엄청나게 신출귀몰했다고 해요. 막 진짜 막 여기 나타났다가 저기 나타났다 해서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 태백산 호랑이라고도 불렀대요. 이 사람은 1월산을 근거지로 해서 산에서 유격전을 펼쳤던 사람이에요. 이 최익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양반층이 고종이 권유를 해서 해산을 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최익형도 이제 의병을 일으키니까 나라에서는 이 의병을 좀 가라앉혀서 혼란을 잠재워야겠죠. 그래서 나라의 군대인 관군을 보내서 이제 잠재우는데 최익현이 나는 우리 왕의 군대와 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군이 출동하니까 항복을 해요. 그래서 스시마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가 해산됐다고 했잖아요. 1907년에 군대가 해산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로 일제가 우리를 침략하려고 제대로 이제 침략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는 게 정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이 정미의병은 군대 해산과 맞물려 있어요. 한 나라에 군대를 없애버렸어요. 일본이. 말이 돼요. 그래서 이 해산된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제대로 의병을 일으켜보자 해서 이때는 의병 전쟁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산된 군대가 합류하다 보니까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 무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 전술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체계적이 되고 전력이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군대 해산뿐만 아니라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는 죄목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가 됐죠. 지금으로 따지면 일본이 우리나라 대통령 마음대로 탄핵시켜버린 꼴인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두 개 다 말이 안 되죠.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전 의병들하고 다르게 좀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전국의 의병들이 우리 연합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13도가 연합을 하자 연합군이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13도 연합군의 총대장은 이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울 진공 작전까지 계획을 해놓고 있었는데 일본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일본 군대가 출동을 하면서 이 정미 13도 연합군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병이 계속 일어나봤자 좋을 게 없어요. 일본을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하고 하는 병합조약을 빨리 맺어야 되는데 지방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대하는 의병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조약을 맺게 되는데 어려움이 좀 따르겠죠. 그래서 이 의병을 다 소탕할 작전으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것을 펼쳐요. 대표적으로 이 호남 지방에서 의병들이 아직 좀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정미의병이 진압당한 이후에도 이 호남 지방에서는 계속적으로 의병 활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의병 대토벌 작전을 펼쳐서 싸그리 다 깔아 붕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병 활동이 약해지니까 그제서야 한일 병합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의병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해보면 이 을사조약을 맺었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일본에게 뺏기게 되겠구나 해서 이 을사조약에 대항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펼쳐지는데요. 민영환과 조병세 같은 경우에는 자결을 함으로써 그런 나라의 억울함을 알리려고 했고, 나중에 배우겠는데 나처하고 오기호라고 하는
대종교를 만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자신들을 만들어서 누구하고 싸우냐? 을사오적을 처단하자라고 해요. 을사오적은 을사조약을 맺는데 앞장섰던 5명을 이야기해요. 이지용, 이완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준 이 5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5명을 처단을 하자라고 했고, 안중근 의사는 1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동양 평화에 엄청나게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했고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완용을 칼로 찔러서 엄청 큰 상처를 입혀서 이완용이 죽다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대요. 그런데 일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리고 저 멀리 그 미국에서도 장인환 전명이 한일 그 제1차 한일 협약에서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스 있죠. 이 스티븐스가 미국 가서 헛소리를 하고 다닌 거예요. 조선은 일본을 통해서 이제 개화하고 일본이 조선을 좀 발전시켜주고 있다라고 헛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스티븐스를 사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사실 이 두 분은 서로 모르는 분이셨대요. 서로 그 전에 알던 사이가 아닌데 어떻게 마음이 맞아서 같은 날 총을 준비해서 오셨는데, 이 전명훈 의사 같은 경우에는 첫 발이 이제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육탄전으로 갔고, 나중에 장인환 의사가 오셔가지고 총을 이제 쏘게 돼서 스티븐스가 맞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전명훈 의사도 살짝 맞았다고는 해요. 당시에 이제 전명훈 의사는 쐈는데 불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큰 징역은 받지 않았고 장인환 선생님만 징역을 받게 됐는데, 나중에 두 분이 이제 친해지셨다고 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을사조약에 대항해서 이렇게 다양한 또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제가 국권 침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장투쟁으로 맞섰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장투쟁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공부해서 실력을 쌓는 계몽운동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